예, 안녕하십니까. 여행하는 인생 여인TV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시작하기 전에 객적은 유머 한 개 하고 가겠습니다. 부부간에 같이 하는 잠자리를 싫어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내가 쓰겠다는데 왜 거부를 하냐. 그러니까 아내가 그게 어떻게 당신 거냐, 그건 내 몸에 있으니 내 거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법정에 가게 됐습니다. 법정에서 그것은 남편 것이 맞다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말도 안 된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판사가 그것은 남편 것이 맞다 라고 판결을 해서 아내는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참 애매한 일이긴 한데 이것은 내가 공부하면서 느끼고 봤던 일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근거와 느낌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판사가 말하기를, 제가 하숙을 할 때 쥐구멍을 뻔질나게 드나드는 쥐를 봤는데, 그럼 부인께서는 그 쥐구멍이 벽에 나 있으니까 벽구멍입니까, 쥐가 드나드니까 쥐구멍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 당연히 쥐가 드나드니까 쥐구멍이지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 똑같은 이치로 그것은 남편 것이 맞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객적은 소리 했습니다. 오늘 또 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동안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당국대 의대 서민 교수님의 글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당국대에서 의대 교수로 있는 기생충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썸네일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소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설이란 영문으로 하면 픽션, 허상, 허구, 즉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서민 교수가 창작해낸 이야기라는 뜻이고요. 그 뒤에 보면 1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다음 편도 있으리라는 예고를 한 듯 합니다. 제목은 바퀴벌레 여인 윤미향입니다. 전문입니다. 어느 한가로운 오후 국회의원 윤미향은 의사당 자기 방에서 키우는 바퀴벌레를 쓰다듬고 있었다. 이 귀여운 것들 날로 통통해지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먹어주마. 아야. 바퀴벌레 한 마리가 미향의 손을 문 것이다. 이 자식이. 미향은 손을 물고 잽싸게 도망치는 바퀴벌레를 눈으로 쫓다가 날렵하게 그 녀석을 낚아챈 뒤 입에 넣었다. 아드득 소리가 났다. 공포에 질린 바퀴벌레들이 동작을 멈추고 윤미향을 바라보았다. 하하하. 그 모습이 귀엽게 느껴져 윤미향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울린 내선 전화벨이 미향의 평화를 깼다. 뭐야, 나 바쁘다고 했잖아. 큰일 났습니다. 그 변호사 집단이 제기한 소송 결과 외교부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화가 난 윤미향이 수화기를 책상에 내리쳤다. A씨, 그거 하나 해결 못하나? 180석은 뭐하러 얻은 거야?
우리의 화신 윤미향. 국회의원이 되기 전 윤미향은 한국앵벌이협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위안부 할머니를 볼모로 30년간 수백억이 넘는 돈을 번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지만 이 사업이 늘 순탄했던 건 아니었다. 인질이 된 할머니들은 알게 모르게 불만을 터뜨렸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위기는 2008년 찾아왔다. 위안부 중 한 분인 신미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보도되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윤미향과 정대협이 통장 수십 개를 만들어 전 세계에서 후원금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렸다. 위안부의 이름 팔아 긁어모은 후원금이 우리에겐 한 푼도 안 온다. 인권과 명예회복을 시켜준다면서 거짓과 위선으로 위장했다. 심할머니는 유언장뿐 아니라 살아생전에도 모금한 돈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며 법원에 모금 행위 및 시위 동원 금지를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서울 지방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지만 심할머니는 그 이후 윤미향과 정대협의 대대적인 반격에 속알아야 아리해야 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이름을 새긴 위령비에서 심할머니의 이름을 뺐고 한국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못 받게 만들었다. 위안부 활동을 하는 인사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쓸쓸하게 치러진 심할머니의 장례식은 다른 할머니들에게 경고가 되기 충분했으리라. 3. 위안부 합의 파기. 2015년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온다.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을 만들고 100억 원을 내므로써 위안부 문제를 종결짓는다며 한국 정부와 일본이 합의해버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앵벌이협회 윤미향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그녀에게 4차례나 찾아가 합의 내용을 전달하고 의견을 조율한다. 외교부 직원 1. 윤미향이 뭐래? 직원 2. 시종 짜증스러운 표정이에요.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요. 할머니를 위한다는 사람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겠다는데. 직원 1. 나도 처음에 그녀의 반응을 보고 황당했네.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 그녀의 목표는 할머니가 아니라 앵벌이라는 것을. 직원 2. 앵벌이요? 직원 1. 유괴범이 애를 잡아놓고 몸값을 요구한다고 쳐. 그 유괴범이 요구하는 몸값을 전달했다면 그 애를 풀어주는 게 최소한의 도리잖아. 자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직원이 저야 당연히 풀어주죠. 직원 1. 그렇지. 하지만 윤미향은 이런 생각을 할 걸세. 이렇게 쉽게 돈 버는 길이 있다니. 이걸 아주 사업으로 만들자. 두고 보게나 우리가 이렇게 윤미향과 의견 조율을 한다 해도 윤미향은 어떻게든 이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 거니까. 외교부는 할머니를 보호하고 있는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본과 합의했다. 이 합의는 무효다. 분노가 극에 달했는지 메가폰을 잡은 윤미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발표 전날에야 나한테 찾아와 합의 내용을 통보만 하다니 이 합의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심지어 윤미향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할머니들한테 그 합의금을 절대 받지 말라고 윽박질렀다. 할머니, 이봐 윤미향,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이젠 돈 받고 남은 인생은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윤미향,
당신들은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 니들이 그 돈 받고 나면 난 뭐 먹고 살아? 내 딸이 음대 다니는데 악기 하나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남편 신문사도 도와야 하고 말이야. 니들이 일본 돈 안 받으면 그 돈 국민성금으로 모아서 줄게. 윤미향의 협박에 12명의 할머니가 일본에서 주는 위로금을 거절했다. 윤미향은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바로잡는답시고 국민성금을 모금했고, 그렇게 해서 거둔 8억을 할머니들에게 전달한다. 물론 길할머니의 예에서 보듯 전달된 1억 원은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정대협의 계좌로 들어간다. 직원이 선배님 말씀대로네요. 정말 윤미향은 개쓰레기군요. 직원 1. 내가 외교부 있으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윤미향 같은 악마는 본 적이 없어. 직원 2. 우리가 4번이나 찾아가 의견을 조율했다고 발표하면 안 될까요? 직원 1. 자네 잘리고 싶어? 자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윤미향과 외교부는 그 사실을 부인할 것에. 직원이 네? 그럴 리가요. 윤미향 따위가 뭐라고 외교부가 보호를 해줘요? 직원 1. 자넨 몰라도 너무 모르는군. 지난 25년간의 앵벌이를 통해 윤미향은 누구도 건드리기 힘든 권력자가 됐네. 두고 보라고. 그녀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하는지. 예, 일단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헛웃음 나오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